안녕하세요. 대노래 수요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이유미이고 현재 대한치과수면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분류와 병태 생리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살펴볼 내용은 수면입니다. 사람이 수면에 들게 되면은 대사 감소로 인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면에 들면서 시상하부의 기전에 의해서 체온이 약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심장, 혈관 순환이 원만해져서 효율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는 2-3시간 정도 빨리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서 잠을 일찍 깨게 됩니다. 이런 기전에 의해서 어르신들은 일찍 깨고 한참 자라는 청소년기의 수면에서는 기상시간이 조금 더 늦게 늦춰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수면 추천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산화 손상으로 암, 당뇨, 신경, 폐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갖다가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키고 통증에도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사이토카인이 생성되어 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면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면역세포의 이상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 멜라토닌, 코티솔 등의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더군다나 수면은 뇌에 작용해서 학습과 기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을 새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서 나오게 되면은 학습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머리가 백지화가 된다고 해서 그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상 장기적 기억에는 공부 후에 꼭 수면을 갖다 충분히 취해야 학습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은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해서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면에 장애하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오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수면 중에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상기도 내에서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obstructive apnea, 어느 정도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의미 있게 감소하게 되면은 obstructive hypopnea라고 하게 됩니다. 공기 흐름이 최소 10초는 멈춰야 무호흡으로 정의하게 되고요. 10초 이상 멈추는 이런 무호흡이 1시간에 5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이퍼프니아는 공기 흐름이 50% 정도 초과해서 감소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만약에 산소 포화도가 3% 감소가 나타나면서 공기 흐름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도 역시 하이퍼프니아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사 신체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카디악 프로브럼을 보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정상의 심장박동이 비정상으로 느끼게 되고 심하게 이제 하트 어택이나 하트 페일러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코골이와 이제 오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기억 장애가 이제 야기하게 되고 뇌졸중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호르몬의 이제 불균형 같은 것을 초래하게 되고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일에 있어서 사고를 갖다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수면 박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인데요. 잠에 쫓기게 된 그 연구원들이 스위치 하나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켰다고. 이거 말고도 그 우주선 발사할 때도 발사 시간에 쫓겨서 스위치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들 많이 나오는 증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레지던스가 증가해서 당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혈압이 증가하고 우울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아주 심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어프니아는 상기도의 폐쇄 또는 허탈해에서 잠자는 동안에 나타나게 되고 숨이 반복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몸에는 혈액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고 또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중에 이제 이렇게 몰아쉬면서 자꾸 깨는 일이 반복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형 호흡을 동반하게 되는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경우는 이런 호흡 운동 능력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수면무호흡증이 90% 이상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수면 중에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한테는 특히 영국이나 목젖의 비우가 일어나고 편도선과 혀의 비대 등이 관찰되는데 이로 인해서 상기도가 좁아지고 호흡 시에 인도 기도를 넘어가기 힘들어서 숨을 쉴 때 많은 노력을 필요하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이런 노력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숨을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헉 하고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축성 무호흡은 이런 모든 호흡하는 노력을 갖다 중단시키는 신경학적 장애이고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도 물론 감소가 됩니다. 숨쉬기에 담당하는 뇌중추가 차단되면서 노력성 호흡이 줄어들고 숨을 쉬지 않게 되고 자율성 호흡 반사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기존의 코골이가 계속 있었거나 있는 경우에 더 잘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큰 목둘레 길이를 재는데 목둘레가 큰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신 분보다는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이 더 잘 생기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르신 분도 오사가 올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폐경기가 지나게 되면 여성분들도 코골이가 증가하고 코골이가 증가에 따라서 오사에 대한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폐쇄된 경우에도 역시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이런 오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알러지, 천식, 그다음에 가족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수면 무호흡을 갖다 치료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원래 타고난 주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최소한 3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까지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기도의 어떤 건강성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오사를 갖다 유발시키는 전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 페이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가 후퇴된 형태를 가진 얼굴, 그런 얼굴이 잘생기게 되고 약간 긴 안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티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비만으로 살이 찌게 되면은 이쪽 상복부가 이제 약간 지방이 축적돼서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 그러면서 혀가 크고 그리고 인두벽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아데노이드 톤실라가 커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살이 찌게 되고 이렇게 상기도 주변에 이제 지방이 침착되고 이런 게 되면은 두 번째 인두 근육 주변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인두의 기도 확장 기능이 횡격막에 힘을 갖다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소아에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원인 중에 하나가 편도 비대와 아데노 비대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비강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인후까지 이어진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안모상으로 보면은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한테 이런 코골이가 생기거나 수면 무호흡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국외나 혀의 인두 근육 톤이 충분히 이렇게 탄탄하고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을 빼고 힘이 빠지면서 이제 이런 원래 갖고 있던 강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수면 시에 빠지게 되면은 그 힘만큼 기도를 열 수 없기 때문에 호흡 사이클이 이렇게 원활히 도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부재나 다른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이제 오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는 기도를 보면은 탄탄하게 공기의 흐름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혀와 인두의 근육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제 정상이면은 전방 그 혀의 근육과 인두의 이쪽이 그 전방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갖다가 유지하는 근육의 톤이 떨어지게 되면은 혀와 그 파랭지얼 머슬 근육의 그 비유가 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가 눕게 되고, 누운 상태에서 더구나 환자분이 어떤 약제, 수면제나 진정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을 복용하게 되면 더욱 이런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더 기도가 좁아져서 오사로 나타내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과를 진료하실 때 항상 입안만 보시지 말고 이 인두부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데노이드가 계속 톤실이 계속 이렇게 그레이드 4까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요거는 본인이 아무리 수면 환경을 좋게 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해도 좋은 수면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환자한테 거기에 대한 충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유명한 그 분류법인데요. 말람파티 이렇게 분류를 보시면은 다 이제 누가 입을 벌리다 보면은 대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클래스 1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뚜렷이 보이고. 근데 계속 살피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이제 진짜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있는 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구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인두부를 갖다 관찰하는 습관을 길리셔갖고 이런 그레이드를 갖다가 좀 잘 판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한 그 도식화된 건데요. 인두근하고 혀에 있는 근육이 전방 움직임이 또 확실히 딱 잡고 있어야 뒤에 공기의 통로가 유지가 돼서 코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누수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기도 뒤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영국의 목적 파린지얼 폴드가 진동을 해가지고 이제 코골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골이에 이제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 떨려서 코골이를 하게 되지만, 이제 완전히 뒤로 가서 딱 목젖을 막아버리면은 막혀서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숨이 잠깐 멈추고 다시 숨을 쉬려고 하는 호흡 운동 노력을 통해서 한꺼번에 숨을 푹 내쉬는 이런 무호흡 사고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사가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치과에 딱 내원했을 때 판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정보는 환자 본인과 이제 같이 오시는 잠을 같이 자는 보호자하고 여기서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고는 소리가 큽니다.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코를 고르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코골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숨이 막힌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거나 찌뿌둥하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주 과도하게 낮에 졸음을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은 운전 중에 운전을 하다가도 빨간불에 걸려 있으면 잠깐 멈추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졸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회의를 하는데 졸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렇게 컴퓨터 타자치거나 일을 하는 도중에도 깜빡 졸거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 아주 아까 지금 그 운전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위험한 드라이빙에서 S차 코스로 막 이제 중앙선 침범하면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운전 중에 계속 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의 인지도도 떨어지고 일의 실행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지능학적으로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데 이거 옆에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몸에서 이렇게 자는 동안에 호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쪽에 있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다리를 갖다 이렇게 차거나 그러니까 떠는 그런 걸 보이시게 되면은 이런 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임을 알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 특히 목 둘레 중요하고요. 환자분이 불안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아주 뭔가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환자분이었는데 자꾸 점점 예민해지거나 그런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한번 수면에 대해서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트어택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심장 비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부전도 있을 수 있고 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활동, 조절이 안 된 과활동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사회 집단, 또래 집단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가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돌거든요. 코를 골고 상기도의 저항성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저호흡이 되고 이런 것들이 폐쇄성을 무호흡을 가져오고 그러면 살이 찌고 이제 자꾸 너무 과도한 호흡을 하게 되고 다시 그것이 무호흡이 되고 하는 이런 계속 사이클을 계속 도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비만하시면서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 가지시는 보면은 이분들이 낮에 보면 두통이나 피로를 호소하시게 되고 우려성 심부전이나 그다음에 하지 부종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실험실 소견으로 보면은 수면 중에는 과탄산 혈증을 보이게 되고 호흡성 산증 이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산소 혈증을 갖다가 계속 보이게 됩니다. 저산소 혈증은 낮과 수면 중에 낮에 활동할 때나 그다음에 수면 중에 같이 잘 때도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사람이 항상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추천되는 것이 이제 수면 다운 검사인데요. 이런 소견을 보시면은 야간에 혹시 헤모글로빈이 불포화 상태를 보이게 되고 수면 다운 검사에서 오사나 하이퍼벤틸레이션을 갖다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사람의 하루의 생활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수면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수면 패턴을 갖다가 일정하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 수면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건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고 어떤 치료자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환자의 수면 양태나 수면 형태를 갖다 분석하고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치료요법을 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을 하시게 되고 구원의 장치가 필요하면 장치요법을 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수면 상태를 갖다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